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구름이 짙게 껴 기온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울진 23.9, 포항 25.1, 영덕 27.3, 경주 28.7도를 기록했습니다. 내일도 구름 많은 가운데 기온은 아침 최저 18도에서 21도, 낮 최고 24도에서 31도 분포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해상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잔잔하겠습니다. 한편 장마 전선은 일요일쯤 북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비료, 사실상 폐기물 수백 톤이 경주의 한 야산에 방치돼 심한 악취를 풍기고 있습니다. 업체는 충분한 공정을 거치지 못했다고 시인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공단 뒤 인적이 뜸한 야산. 막아둔 철선을 풀고 산길을 오르자 검은 무더기가 눈에 들어옵니다. 가까이 가보니 음식물 폐기물로 만든 비료입니다. 닭뼈와 폐비닐, 폐끈 등이 걸러지지 않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료라지만 사실상 폐기물에 가깝습니다. 이곳에만 새 무더기 300여 톤에 이릅니다. 숙성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았기에 견디기 힘들 정도의 악취를 풍깁니다. 실제 이거는 퇴비도 아니고 말 그대로 이거는 폐기물입니다. 폐기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근 야산에 이렇게 이제 방치하다시피 불법 야적을 해놓고. 업체 측은 주민의 요청으로 쌓아뒀다며 그러나 충분한 숙성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시인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 공장이 아직까지 좀 열악하다 보니까는 이 농민들이 요청하면은 갖다 줍니다, 무상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폐기물은 비가 오면 주변을 오염시킬 우려가 큽니다. 인근의 3,000여 제곱미터의 밭에도 수백 톤의 폐기물성 비료를 쌓아뒀다가 공교롭게도 취재가 시작되자 땅심 돋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처리하는 음식물 폐기물은 연간 9,000여 톤. 과연 다른 물량은 제대로 처리됐는지 의문입니다. 사정이 이른데도 경주시는 성분 검사를 해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비료가 적합하다고 나온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비료로 부적합하다면 관련법, 비료관리법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대한 향후 조치를 따를 계획입니다. 행정기관의 무관심 속에 덜 처리된 음식물 폐기물이 농토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국내 최장의 민자고속도로인 상주 영천고속도로가 오늘 구미시 도계면 낙동강 의성휴게소에서 개통 기념식을 갖고 오늘 자정부터 개통을 시작합니다. 상주 영천 고속도로 개통으로 상주 영천 간 이동거리가 119km에서 94km로 25km가 짧아져 이동 시간이 30분 단축되고 5개 분기점을 통해 주변 고속도로와 연결되면서 서울에서 울산, 포항과 부산 방면으로 가는 최단 경로가 될 예정입니다. 상주 영천고속도로는 민간 투자 방식으로 건설돼 30년간 운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준공과 함께 소유권은 정부로 이전됐습니다. 상주 영천고속도로의 통행료는 6,700원, 일반 고속도로의 1.3배 수준으로 책정됐습니다. 포항시는 상주 영천 고속도로 개통에 대비해 경북 북부 지역에서 관광 인프라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포항시 건설교통본부 직원 10여 명은 어제 도청과 안동, 영주, 상주시청을 잇따라 방문해 죽도시장과 구룡포, 포항운하 등 포항의 관광 명소와 축제 일정을 홍보했습니다. 내일 개통하는 상주 영천 고속도로를 이용해 포항에 올 경우 대구를 거쳐오는 중부내륙 고속도로보다 거리는 33km, 시간은 30분 정도 줄어듭니다. 경상북도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포항 여객터미널과 영일대 해수욕장 등의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안전수칙과 편의시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특히 여객선 이용객 등을 상대로 구명땡목과 구명부환 사용법 등 안전 편의시설 등 취약 요인을 점검하고 영일대 해수욕장에서는 행락객들을 대상으로 물놀이 안전수칙과 구명조끼 착용법 등의 내용이 담긴 홍보문을 나눠주며 안전한 물놀이 활동을 당부했습니다. 박승호 전 포항시장이 어제 국회에서 열린 바른정당 대표 및 최고위원 지명대회에서 당원대표자회의 부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박승호 신임 부의장은 바른정당 창단과 지난 19대 대선에서 바른정당이 경북에서 자리 잡는 데 기여했습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 등 금품을 훔친 혐의로 22살 박모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 25일 새벽 3시 반쯤 포항시 북구 창포동의 한 금은방 문을 부수고 들어가 귀금속 4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입니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피의자 도주로 등을 분석해 이들을 반나절 만에 모두 검거했으며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유망 강소기업 협의회를 출범하고 신규 강소기업 12개사를 지정했습니다. 포항시와 포항테크노파크는 어제 저녁 포스코 국제관에서 유망 강소기업 협의회 출범과 올해 새롭게 유망 강소기업으로 지정된 해동 엔지니어링과 MS파이프 등 12개 기업을 축하했습니다. 유망 강소기업 협의회는 이 업종 기업 간의 성장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술과 경영, 마케팅 등 정보를 교류하게 됩니다. 제14회 포항국제불빛축제가 다음 달 26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5일간 펼쳐집니다. 포항문화재단은 전국 대표 여름 문화관광축제인 포항국제불빛축제를 지난해보다 하루 늘어난 5일간의 일정으로 형산강 체육공원과 영일대 해수욕장 일원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국제불꽃쇼에는 우리나라와 스페인, 미국 팀이 참여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피대기, 맥주 파티와 소망풍선 띄우기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합니다. 민주노총 대구경북본부가 오는 30일 총파업을 실시합니다. 대구에서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와 대학 청소노동자 등 4천여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오늘 30일 하루 파업을 하고 서울 집회에 참가합니다. 경북 지역에서도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건설노조 등 조합원들이 하루 동안 파업을 하고 현안에 따라 추가 파업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세계적인 철강 전문 분석기관인 WSD가 포스코를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 1위로 8년 연속 선정했습니다. 세계 37개 철강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 포스코는 솔루션 마케팅 활동과 고부가가치 월드 프리미엄 제품 판매 확대를 높게 평가받아 지난해보다 0.26점 높은 8.31점을 얻었습니다. 포스코에 이어 2위는 러시아의 세베르스탈이, 3위는 미국의 뉴코어가 선정됐고 일본의 신일철주금은 5위로 평가됐습니다. 대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된 지난 23일 이후 아직까지 추가 AI 발병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대구시 동구계류장에서 가금류가 마지막으로 반출된 날은 지난 1일로 최대 잠복기인 21일이 지나도록 가금류가 판매된 경북 전통시장 13곳 등에서 추가 발병 사례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구시는 AI 발생지 3km 안에 닭과 오리 등 720여 마리를 살처분한 데 이어 반경 10km 안에 가금류 등의 이동을 여전히 전면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이브닝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